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하셨던 분 중에서 전립선 암을 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등록 신청을 해서 상위 등급이 결정 나기 전에 사망하신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께서 다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소송까지 한 내용인데 이번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이번 영상은 전립선 암으로 해서 지금 사망하신 건이지만 전립선 암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모든 고엽제 질병과 관련돼서 이번 영상에 비교를 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본인이 꼭 전립선 암이 아니어도 만약에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과는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배우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유공자분들도 아셔야 되지만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이 내용을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공자분들이 만약에 등록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유가족인 배우자에게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나와야 되는데 보상금을 못 받아서 이런 내용이 너무 억울해서 주위에 물어보면 소송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행정사를 찾거나 변호사를 찾아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소송비를 들여서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풀어집니다. 왜 풀어지는지 그런 내용 제가 이 영상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우선은 중요한 게 본인도 알아야 되지만 배우자가 더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면 이번 영상은 몇 번을 보시던 간에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번 이 영상만큼은 꼭 다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안 하시고 제 영상이 지금 400개가 넘어가는데 백날 봐봐야 이해를 못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 드리는가 하면 제 영상 보고 그 영상에 담긴 뜻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런 영상 하나하나를 보시고 정말 본인들한테 너무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하다못해 좋아요라도 눌러주어야 되는데 그 좋아요 눌려주는 횟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 영상을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이해를 못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인도 잘 알아야 되지만 배우자도 알아야 되고 가족들 모두 알아야 됩니다. 이 영상과 관련돼서 제가 이 전립선 암과 관련된 내용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날짜별로 또 수정도 해놨습니다. 제가 다시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질병은 전립선 암이지만 제가 당뇨병 예를 들어서 당뇨병도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영상을 일반 유공자분들도 보셔야 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급 기준 미달이거나 아니면 아예 신청도 못 하신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악화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등급 기준 미달을 받더라도 우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부터 해서 요건 인정을 받아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분은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다는 거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 몸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 기준 미달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 병이 더 깊어지면 그때 다시 또 신체 검사해서 7급 받을 수도 있고 6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재판정 신체 검사나 재확인 신체 검사할 때 그 시기가 아주 단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갑자기 지금 이 오늘의 영상과 같이 몸이 아파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보통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들이 살아계시면 다행인데 이번 이 영상과 같이 신청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이 영상 내용에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이 영상 어떤 내용인지 정말 잘 듣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가실 때까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풀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월남 참전하셨던 분이 전립선암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았고 등록하고 있는 그 신청 도중에 사망을 하신 건입니다. 그래서 월남 참전 배우자에게 제가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정말 배우자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유공자 본인들도 알아야 되지만 배우자가 알아야지 나중에 또 소송한다고 많은 돈, 헛돈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배우자분들이 꼭 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건명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장애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사건 번호가 2020년도에 나왔고 재결 일자는 2020년 2월 21일 날 결과가 나온 건데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전체적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고 엄땡땡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5년 4월 9일 육군에 입대하여 66년 8월 10일부터 67년 7월 21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67년 9월 16일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9년 3월 28일 날 사망을 한 내용입니다. 고인은 사망 전 2019년 3월 13일 피청구이란 것은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전립선 암을 신청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은 후 2019년 5월 21일 공공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204호로 판정되었고 2019년 10월 28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을 7급 5204호로 심의 의결하자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서는 수신자인 고인의 배우자 장땡땡에게 이 고인의 사건 질병이 7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우자가 이 사건 질병을 7급으로 판단한 보훈지청의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2019년 3월 13일 보훈지청에 전립선 암을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2019년 3월 28일 공공대학교 공공병원에서 신세포암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등록 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을 하였지만 그 서류상으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였는데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204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5월 21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날짜들이 섞여 있어서 싹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년 10월 28일 고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그러니까 보훈지청에서 고인의 배우자에게 그대로 이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고인은 7급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자가 억울하다 하고 이렇게 소송을 했던 내용이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심판 청구가 과연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에서 2003년 9월 23일 날 선고된 판결을 참조해서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 이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 전속적인 권리여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한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서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그 유족으로 결정하여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형성적인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피청구인에게 2019년 3월 13일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바 고인이 사망한 이상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에서 7급이라고 판정한 건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고인이 직접 신청을 했고 만약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국가보훈부에서 그렇게 이제 7급이다 판정을 하게 되면 고인이 살아있을 때 이건 너무 억울하다.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달라든지 그렇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너무 급수가 낮다. 더 높은 급수로 바꿔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고인이 이미 사망을 한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에게는 청구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기에 자꾸 설명을 드렸듯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려 그러면 유공자나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신청을 해야지 그게 적용이 되지 만약에 사망을 한 다음에 억울하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배우자가 알아야 되고 물론 유공자분들도 알고 가장 좋은 방법은 유공자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최소한 6급은 확보를 해 놓으시면 본인이 사망을 하시더라도 배우자에게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5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면 배우자에게 더 많은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최소한 6급만이라도 승급을 한 상태에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그나마 배우자에게 유가족 보상금이라도 지급이 되는데 7급이거나 아니면 기준 미달이거나 또 기준 미달인 상태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건과 같이 신청하는 도중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냥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는 거 하고 이렇게 사망을 했지만 7급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물론 7급으로 등록되어서 특별하게 유가족 배우자에게 보상금은 없지만 그 외 또 명예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하는 몇몇 가지 혜택들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오래오래 살아 계시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이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내용만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등록 중에 사망을 하신 건입니다. 등록 중에 사망을 하셨고 사망을 하시기 전에 갑자기 전립선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셨는지 수술을 안 하셨는지는 지금 이 내용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술을 안 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7급이 맞습니다. 7급이 맞는데 왜?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7급입니다. 아니면 또 갑자기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하고 합병증이 생겨서 수술을 못할 상황이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나 뭐 다른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6급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전립선암과 관련돼서 신세포암으로 직접 사인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전립선암을 먼저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등록을 하시고 나서 사망을 하지 않았으면 6급 2항이나 6급 1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전립선암이 만약에 재발되어서 다른 암으로 또 번졌다 그러면 5급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립선암으로 국가보건부에 등록 신청을 하셨고 그 등록 신청한 날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2019년 3월 13일 날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19년 3월 13일. 그런데 신청하고 불과 2주 만에 3월 28일 딱 2주죠. 2주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신세포암 직접 사인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신세포암 직접 사인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사망 진단서에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데 이미 3월 13일 날 등록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서류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5월 21일 날 보훈병원 신체검사,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당사자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신체검사를 해서 7급으로 판정을 했다는 겁니다. 7급으로. 그래서 다시 19년 10월 28일 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12월 5일 날. 12월 5일 날이죠. 12월 5일 날 국가보건부 보훈지청에서 고인의 배우자에게 7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그 7급이라는 내용을 받고 너무 억울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지금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배우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돼서 7급이 너무 낮다고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7급이나 6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영상들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 몸 상태가 이제 중간중간에 더 악화가 되게 되면 재판정 신체 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몸이 악화가 돼서 그런 결일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든지 자녀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만 제 영상 보지 말고 본인들에게 중요한 영상이다 싶으면 배우자나 자녀분들에게도 꼭 이 내용을 가르쳐 주어서 만약에 유공자분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7급이신 분들은 6급 이항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6급 이항이신 분들은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전립선암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수술을 하셨으면 6급 이항이나 6급 1항은 기본으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든 참전 유공자분들이 다 알고 있냐? 그게 아니란 거죠. 지금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약 17만 명이 넘습니다. 그 17만 명이 넘는 분들이 과연 몸에 질병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전우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질병 많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등급 안 받고 참전 명예수당만 받으신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 영상 보시고 만약에 주위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국가보건부에 등록 신청해서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에 해당이 되면 또 신체검사 받고 신체검사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고 고엽제 후유증인 7급, 6급, 5급으로도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또 가르쳐 주시면 그분들도 너무너무나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전립선암이 아니라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남 참전하셨던 분 중에서 당뇨병이 있는데 처음에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서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십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심해지니까 보훈병원에서 당뇨병 약을 계속 타다 드시면서 오랜 세월 약만 타다 드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당뇨병이 심해져 가지고 투석이 들어갑니다. 투석이 들어갔는데 투석을 하면서 같은 병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보훈병원에서 투석을 하셨겠죠. 보훈병원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게 되면 3급에 해당한다. 왜 상위 등급을 못 받고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분이나 그 가족들이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투석도 뭐 오랫동안 5년, 10년 이상 투석으로 계속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투석을 시작하면서 불과 며칠 만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달 만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분 같은 경우는 등급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병원에서 투석이 들어가다 보니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유공자분들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국가보훈부에 투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국가보훈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오늘 이 건과 같이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만약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당뇨병으로 인한 투석이기 때문에 3급으로 처분을 할까요? 아니면 7급으로 판정을 할까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당뇨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보면 3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위 등급이 3급에 해당되고 투석을 하게 되면 3급으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은 등록 신청한 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끝나기 전에 사망을 하셨는데 그 후에 서류상으로 신체 검사를 하고 과연 몇 급에 해당될까? 이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국가보훈부에서는 몇 급으로 판정을 해줄까? 3급의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대로 그대로 3급으로 판정을 해줄까요? 아니면 유공자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7급으로 판정을 해줄까요?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사망을 했었어도 국가보훈부 법에 당뇨병으로 인한 투석은 3급에 해당되니까 3급으로 처분을 해줄 거다, 판정을 해줄 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 배우자가 만약에 이제 3급이 아니라 낮은 7급으로 판정을 하게 되면 그게 억울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보면 이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않고 투석으로 하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3급인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해서 행정사나 변호사 찾아가면 또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해가지고 소송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 무조건 7급이 맞고 또 이 건과 같이 배우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한 10년 전에는 이런 경우에
이분이 뭐 6급에 해당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법이 자꾸 바뀌면서 이제는 배우자가 이렇게 소송을 청구하는 거는 더 이상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아예 못하게 법으로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고 이 7급을 국가보훈부에서 판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국가보훈부에서는 7급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7급은 유가족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살아계실 때 등록 신청을 하고 살아계실 때 등급 판정이 나왔을 것 같으면 분명히 3급에 해당된다고 판정이 되었을 내용이 본인이 그 판정 나오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7급에 해당한다고 법이 바뀌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들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알아야 되지만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최소한 6급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만약에 병원에 가거나 그럴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런 내용을 빨리 알고 바로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나중에 유공자분들이 사망을 하시더라도 살아남은 배우자나 가족들, 자녀분들이 그만큼 편해집니다. 왜? 적은 돈이나마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은 2024년 제가 영상으로 기존에 만들어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이분들이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으로 2024년도에는 76만 6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 지급이 되는데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이 됩니다. 2024년도에 76만 6천 원인데 만약에 2025년에는 뭐 79만 6천 원이나 뭐 8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5급이다. 5급일 경우에는 183만 원이 지급됩니다. 언제? 2024년 기준으로. 2025년에는 이게 1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200만 원, 250만 원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뭐 10년 후에는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7급은 본인이 살아계실 때는 60만 8천 원에 배우자 수당으로 예를 들어 10만 원, 60세 이상이니까 9만 7천 원 이렇게 추가로 더 돈을 받고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에게는 유가족 보상금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로 인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내용 같이 당뇨병으로 갑자기 투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투석으로 해서 계속 판정이 나서 그분이 만약에 5급이 되었든 3급이 되었든 이렇게 급수를 받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는 2024년 기준으로 183만 원이라는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7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냥 한번 영상 보고 듣고 또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청구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갖다가 낭비를 할까요? 이게 생각같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꾸 소송을 하고 그러는데 소송을 해도 이제는 승산이 없습니다.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망을 안 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소송도 할 수도 있고 또 굳이 소송을 안 한다 하더라도 투석이다 그러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3급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냥 상급 줍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판정이 나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 지금 이렇게 전립선 암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당뇨병이 되었든 허혈성 심장 질환이 되었든 지금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등급이 없는 분들, 아직 등록 신청도 안 해서 급수에 못 올라오신 분들은 하루빨리 이런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국가보훈부에 우선 등록을 해서 일단 접수되고 등록이 되어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다음번에는 보통 시간이 한 6개월 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2개월, 3개월 안에 판정이 나버립니다. 엄청 빨리 나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또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추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영상들 중에서 위탁병원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과 관련해서 그런 영상들도 많이 만들고,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라고 해서 그런 진단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추가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 하지도 않고 그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그런 서류상으로만 신체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만큼 단축이 된다는 내용이죠. 왜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자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막상 제 부모님도 이번에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그 내용을 보니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이 갑자기 병원 들어가면 모든 게 생각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단계도 거치고 지금은 다시 또 회복 중에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들 나이들도 많이 드셨고, 그 중에서 또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배우자나 자녀분들에게도 상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본인들, 그러니까 최소한 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6급에는 해당돼야지 유가족 보상금이 있고, 더 높은 5급을 받으면 더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 배우자가 그만큼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망과 관련한 영상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도움이 될까 찾아보고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영상으로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전립선 암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